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샘플링 검사라는 것을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이 87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제 기사 같은 경우는 91페이지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요 샘플링 검사는 이 기사에서 나오는 내용과 샘플링 검사에서 나오는 내용이 일반적으로는 같으나 이 뒤쪽 부분에 가게 되면 기사에만 나오고 산업기사에서는 나오지 아니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파트는 제가 나눠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샘플링 검사는 뭐냐? 통계적 품질 관리의 마지막 파트로서 실제 필기 시험 문제에서는 마찬가지로 관리도와 마찬가지로 6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공업 통계가 8문제 나오고요. 그래서 20문제가 되는데 여기서는 또 실기도 또 중요합니다. 실기에서는 보통 10점 이상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샘플링 검사를 하는 것은 이런 노트에서 그냥 N개를 뽑겠습니다. 골고루 뽑겠어요. 그럼 랜덤하게 뽑았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샘플링 검사가 되겠죠. 그런데 공업 통계에서는 이 로트를 알기 위해서 N개를 뽑았던 거거든요. 이것도 샘플링 검사에 해당되고, 그러나 이 파트에서는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은 뭐냐면 N개를 뽑아서 어떤 조건에, 예를 들어 30개를 뽑았습니다. 먼저 개수치입니다. 30개를 뽑았는데 부적합품이 몇 개 나왔냐? 예를 들어서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C = 2다 이렇게 할게요. 그럼 C = 2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30개를 뽑았을 때 이 로트에서 부적합품, 우리는 X였죠. 부적합품이 2개까지 나오면, 즉 2개 이하입니다. 2개 이하가 나오면 이 로트를 출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로트를 합격시킬까요, 불합격시킬까요를 판정하는 하나의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적합품이 2개 이하 나오면 합격이다. 이 말은 공업 통계로 갔을 때는 어떤 원리가 되느냐면 30개 뽑았을 때 부적합품 X가 2개 이하 나올 확률은 얼마인가 이런 거하고 똑같죠. 그럼 2개 이하 나오면 합격하겠다 하니까 2개 이하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것이죠. 그럼 로트가 합격할 확률을 문자로는 어떻게 쓰기를 하느냐? 로트의 약자로 쓰고요. 이 로트의 부적합품률은 일반적으로 얼마고? 라고 했을 때 P예요, P. 그래서 LP라고 적게 됩니다. 그래서 로트가 합격할 확률을 LP라고 적게 되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말 그대로, 타이틀 그대로 검사의 개요입니다. 검사는 왜 합니까? 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검사에서는 방금 전에 했던 샘플링 검사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목이 안 풀리네요. 죄송합니다. 샘플링 검사가 있고, 그럼 이 샘플링 검사는 결론적으로 이 로트에서 골고루를 뽑기는 뽑는데 몇 개만 뽑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예 전부 다 검사할 수도 있어요. 전수검사입니다. 전부 다 검사하면 실수할 일은 없겠죠. 그러나 전수검사도 명확하게 전수검사를 해야 돼. 대강 그래 통과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수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또 로또의 크기가 적을 때는 그렇겠죠. 근데 로또의 크기가 너무 크다라든가 또는 작다 하더라도 우리는 과거의 경험상 이거는 부적합품이 거의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검사를 아니하고 출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검사에는 뽑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무검사도 있고요, 샘플링 검사도 있고, 전수검사도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이제 이런 내용도 다룰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제품을 만들었다 하면 이제 샘플링 검사를 하게 되겠죠. 일단 검사의 개요를 보시게 되면 먼저 검사의 정의가 나옵니다. 검사는 왜 하죠? 결론은 뭐냐? 몰라서 합니다. 몰라서.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겠죠. 그래서 물품을 어떠한 방법으로 측정해 본 결과 외우는 게 아니에요. 판정 기준과 비교해서. 그래서 판정 기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판정 기준이라는 것은 요 정도다 그러면 양호품을 하겠다. 요 정도다 하면 부적합품을 하겠다라는 것이 기준이 되겠죠. 그렇게